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하반기 저축은행 현황 및 201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래로 총자산 감소세가 지속되며 2010년 6월 말 86조 원에 달하던 총자산 규모는 2013년 12월 말 38조 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105개이던 저축은행 수도 89개만이 남았으며 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수도 2010년 29개에서 2013년 10개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자산 감소는 부동산 PF 부실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장기간 진행된 데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 운용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수신 확대 요인도 사라져 예수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기업대출의 경우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대출처 부재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 충당금 감소와 이자 비용의 감소 영향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감소 및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수금 규모가 대출금보다 큰 폭 감소하며 이자 이익이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이후 흑자 저축은행 수가 늘어나는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이 실적 개선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정착이 아닌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비용 축소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규 부수 업무 허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강화로 가계 및 중소기업 영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빠른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연체율의 가파른 상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PF 대출 부분은 여전히 62%의 높은 연체율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0%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이 제시한 부실채권 감축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목표 비율 이하로 부실채권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채권 감축 계획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2011년 이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 적정성 지표 개선이 수익성 개선이 아닌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기인한 결과여서 향후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의 성장 둔화는 자산 구조 조정 및 경기 둔화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등에서 보듯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 진출과 가계 소액 대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경쟁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 부분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2013년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계형, 지역 밀착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축은행 수익성 향상에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취급 요건을 현실화해 저축은행이 취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2014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부업법 상한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제한법상 이자율 상한 격차가 기존 40%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이러한 이자율 격차 감소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자의 기회비용을 축소시켜 대부업자 수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업 이용 고객의 이탈에 대비해 가계대출 부분에 대한 영업 전략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과 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